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균 변화율. 뭘 하는 거냐면 네, 기은이 혹시 안 오나요? 네, 사람이 뽑아가지고.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또 소리를 녹음 안 되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실장님도 물어보시네. 자, 우리가 이 단어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탐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비율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려운 개념 자체는 아니야.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아빠가 차를 타고 가족들이서 어디를 떠났어. 출발을 했어. 집에서 딱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막 차가 가다서다 해가지고 저기 롯데월드까지 해가지고 한 1시간이 걸렸다고 치자. 그랬을 때 우리 아빠 차의 평균 속력은 어느 정도가 됐겠는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치? 마치 시간이 이만큼 변했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을 때 나는 단위 시간당 얼만큼씩 이동을 했지?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게 함수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x좌표 두 지점을 관찰할 거야. 두 지점을 이렇게 관찰을 해서 x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을 때 그때 y좌표의 변한 비율을 관찰을 해보겠다는 거여서 y좌표가 이때 y좌표는 fa일 거고 이때 y좌표는 fb인 거잖아. 그래서 x좌표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y좌표가 뭐 커졌다 낮아졌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x의 변화량, 이런 걸 x가 변화한 값을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모하고 x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델타의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소문자가 다 있거든, 걔네들이. 델타 소문자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 델타 대문자 삼각형 모양 비슷하게 쓰는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게 뭔가 직각삼각형인 듯 아닌 듯한 이 정도 기울어진 약간 좀 비대칭형인 이런 모양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델타 x라고 부르는데 한글로는 x의 증분 또는 x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x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을 때 y좌표가 변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델타 y 이렇게 쓰고 y의 증분 또는 y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해서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쁘게 써보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써보면 b-a분의 fb-fa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마치 뭐야? 기울기 구하는 공식 같이 생겼죠. 그렇죠? 즉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야. 근데 아무 기울기나 되는 건 아니고 함수 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기울기여야 돼.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아닌 점을 연결한 걸 가지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연결한 이 기울기를 우리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기호가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아마 써져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그럼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변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요 B 자리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면 이쪽 분모는 다시 델타 X라고 써지겠죠. 분자가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즉, 좀 쉽게 얘기하면 이 평균 변화율이란 A, FA와 B, FB 이 두 점의 기울기다. 함수 위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낸 거다라는 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그냥 의미만 뭐라고 약속하는지만 배우면 우리가 기울기 같은 거 살면서 정말 많이 배워봤기 때문에 뭐 그걸 찾는 걸 막 어려워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알았죠? 평균 변화율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정의를 하거든.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녀석이요. 똑같은 단어야.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와 미분계수라는 단어는 똑같은 건데, 자, 변화율을 관찰을 하기 위해선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변화하는 X의 변화와 Y의 변화를 비율을 관찰할 건데, 문제는 한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관찰하고 싶어. 아니, 근데 변화를 하려면 변화하기 전과 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변화하기 전과 후가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대. 자, 혹시 아빠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과속 카메라 혹시 본 적 있어? 살면서 과속 카메라 같은 거 본 적 있지? 혹시 과속 카메라가 어떤 원리로 찍히는지 혹시 알아? 알아? 과속 카메라 니네가 아마 볼 일은 없겠지만 이제 보통 횡단보도에 이제 같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횡단보도 보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바닥에 홈이 파여 있어. 홈이 몇 개가 파여 있냐면 2개가 파여 있어. 즉, 그 두 홈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바퀴가 두 홈을 밟는 시간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과속 카메라도 순간의 속력이라고 하지만 2번을 체크를 해서 얘가 이 홈에서 이 홈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를 가지고 순간 속력을 계산을 해버리는 거지. 사실 말이 순간 속력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의 평균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우리가 그냥 순간 속력이라고 부르거든. 즉, 어쨌든 변화율을 관찰하려면 변화하기 전과 후가 존재해야 돼. 근데 내가 y는 fx가 이렇게 있어서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관찰하고 싶어.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관찰하고 싶은데 변화율이라는 걸 관찰하려면 어쨌든 점이 2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A가 아닌 점을 하나 더 구해. 여기를 X라고 해볼게.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해. 근데 이 X를 점점 이쪽으로 한없이 보내버리는 거지. 얘가 이쪽까지 오면 기울기가 이만큼 바뀌었겠고, 좀 더 가까이 오면 두 점의 두 함수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어. 평균 변화율 값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이 x가 A에 맞닿진 않고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마치 이 점,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 점과 이 점에 엄청 가까이 있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마침 이 점에서의 그냥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쪽에서 보낼 때도 한 점이 여기에 있을 때 변화율이 뭐 이 정도 있었다가 점을 점점점 x가 여기 있다 이 점을 점점 A에 보내버리는 거지. 이렇게 점점 가까이 보내버리는 거야. 이게 순간 변화율의 정의야. 자, 이런 생각인 거야. 다시 정리를 하면 변화율을 관찰하기 위해선 두 점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관찰하려면 일단 A와 A가 아닌 한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A가 아닌 점을 A에 가깝게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A와 A에 엄청 가까이 있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인 거야. 이걸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야. A와 X라는 점의 평균 변화율을 내보면 X-A분의 fx-fa. 자, 이렇게 쓰겠지.
우리가 점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쓰는 순서 분모 분자만 맞춰주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x를 a에 한없씩 가까이 보낸다라는 걸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걸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호로 f 다시 이렇게 하고 a라고 씁니다. f 프라임 a라고 읽으시면 돼요. f 프라임 a라고 읽으시면 돼요.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x가 a일 때 미분계수 이렇게 표시합니다.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미분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x가 a에 한없씩 가까워지면 이 기울기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점점점 이 점에서의 접선 있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봐봐. 빨간색 봐봐. 점점점 가까워지면 이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씩 가까워질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보라색 선도 보면 막 한없씩 가까워지면 좀 넘쳐서 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점점점 다시 점이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직선의 기울기에 수렴한다 라고 해서 이 미분계수가 갖는 기하적인 의미는 x는 a일 때 함수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을 만족시키고 그 x를 a로 보내면서 점을 한 점으로 모아버리자. 역시나 그럼 얘도 극한이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개념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우리 x-a분의 fx-fa, 즉 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어디 안 써있니? 안 써있니? 어디 안 써있니? 여기. 안 써있네요. 이제 바닥에다 써놓읍시다. 자, 좌극한도 리미트. 자,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우리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저 뒤에 도함수 단어에 써있긴 한데 앞에다 또 하나만 써주세요.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와 그 녀석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의 정의.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똑같을 때 이 값을 f'A, 미분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자, 또 마지막 하나 더. 함수 y는 fx가 에서 f'A가 존재할 때 f'A가 존재할 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다 이거 하나 써주세요. 연속함수. 연속함수라는 말 하나만 써주세요. 연속함수 y는 fx에서. 빠졌네요. 즉 미분이 가능하다.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1일 때 미분계수인 f'1 값이 존재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한다의 의미는 이 녀석도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할 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뭐 우극한 좌극한이 뭐 발산할 수도 있어요. 얘도 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이제 제외를 하고 어떤 상수인 값으로 수렴할 때 이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건 주어진 정의역 전체에서 이게 전부 다 되는 함수들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거를 누가 증명해주지 않으나 하나 더. 앞으로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자, 여기서의 다항함수라는 단어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 어떤 지점이든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 문제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막 말들이 써져 있으면 그냥 얘 미분 가능한 함수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읽어버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되게 중요해. 두 가지를 잘 맞춰야 돼. 평균 변화율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 점을 향해 모이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 알았지?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오죠. 으쌰. 자, x의 값이 fx가 x세제곱 빼기 3x 이렇게 되어 있고 x의 값이 0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c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 0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그럼 3-0분의 f3-f0인 거고 얘가 c일 때 미분계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c일 때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이대로 하나 써보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fc. 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뭐 왼쪽 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몇 나오냐? 27에서 9 빼니까 18 나오냐? 18에서 0 빼니까 18. 3분의 18. 6인가요? 좌변은? 자, 좌변은 6이고요. 자, 리미트. 자,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에 여기다 x 집어넣고 c 집어넣은 걸 좀 이쁘게 써볼게. 빼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c. 자, 이렇게 되거든. 우리 여기 인수분해하면 x-c 들어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3 묶어내면 x-c 들어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x-c를 우리 왜 0분의 0꼴 극한이야 지금 보면. 그렇죠? 0분의 0꼴 극한이니까 약분하고 대입하고 이제 그 순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약분을 하고 나면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3 딱 요렇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녀석의 x에다가 c를 대입하면 이게 3c 제곱 빼기 3. 자, 이렇게 써지니까 6과 3c 제곱 마이너스 3이 똑같으려면 c 제곱이 얼마여야 되니? 3이어야 되니? 그럼 우리 문제에서 양수 c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정답 루트 3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이용한 그 기하적인 의미를 살려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런 건 사실 해석만 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한번 우리 2번 문제는 F'A와 F'B와 B-A분의 FB-FA를 요 녀석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인데, 자, 보시면 1번 문제는 그래프가 자,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미분계수가 갖는 기하적인 의미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F'A죠. 마찬가지로 X가 B인 지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어서 요 녀석의 기울기가 F'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식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연결한
그리면 어떻게 두 점을 연결한 요렇게 생겼죠. 기울기가 여기 생겨야 되는데 요 녀석이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울기 누가 제일 크죠? 기울기는 F'A가 지금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보라색인 B-A분의 FB-FA가 크고요. 그 다음엔 B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죠. 지금 눈으로 보면 셋 다 우상향하니까 우상향할 때는 기울기가 다 양수인 거고 양수일 때 대소관계는 많이 가파를수록 더 큰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많이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놓고 문제 풀어볼게요. 짜잔짠짠짠. 두 번째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감소하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그려야 눈에 좀 잘 보이려나? 자,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 요 점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기울기가 얘가 F'A에 요 녀석 기울기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얘 기울기가 F'B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결한 요 두 점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B-A분의 FB-FA.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셋 다 기울기가 우하향할 때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고 즉 내리막길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기울기가 커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울기가 제일 커? F'B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완만한 게 보라색인 B-A분의 FB-FA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제일 가파른 게 기울기가 제일 작죠. F'A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올 텐데 나중보다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사실 이게 수학 1에 많이 나오죠. 수학 1에 미분계수의 의미를 막 쓰진 않지만 미분계수라고 F' 뭐라고 쓰진 않지만 이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 비교하는 게 수원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니네 학교가 어디든 학교 시험에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 그 기울기나 뭐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대소관계 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봐봐, 내가 이거는 책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거 하나를 더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거든. 이거는 기울기를 가지고 세 녀석을 대소 비교를 하는 거잖아. 자, 잘 봐. 내가 그냥 문제를 하나 써볼게. y는 x 하나 이렇게 그리고 무슨 fx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 fx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가 교점이 1에서 생깁니다. 그때 F'이 0하고 자, F1의 값 중에 누가 더 큰지 비교해보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F'이 0이라는 게 이 점에서 접선인데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한 이 정도로 생겼다고 할게요. 1보다 기울기가 더 크게. 자, 이랬을 때 누가 더 클까요? 이게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뭔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 이게 F1은 있잖아. 봐봐.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F1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y는 x 이거 없어도 되고요. 이게 그냥 없다고 하자. 얘는 기울기가 1보다 큰 겁니다. 지금. 요 길이를 F1이라고 하면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F1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노란색 요 직선이 그 0에서 요 함수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하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F'0이잖아. 그치? 0에서 접하는 접선이니까. 그리고 요 직선은 y절편이 0이니까 요 함수식이 y는 F'0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이 계속 칠판이 모자라네.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y는 1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저 지점. 그 지점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이가 F'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림을 좀 더 위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내 아래다가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접선이 이렇게 가 있어서 여기가 1,
요 직선이 y는 f'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f'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요 길이가 f1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이 비교하면 이 값이 더 큽니다. 즉 f'0, 즉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 녀석을 길이로 환산시켜가지고 길이 비교를 통해서 대수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기울기를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문제들이 이제 제일 낮은 레벨의 문제고요. 그다음 길이를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거, 또 이제 넓이를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앞 페이지를 좀 보면, 자, 다시 거기 어디냐? 3페이지를 조금 다시 볼 건데, 3페이지에 그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이제. 자,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림을 다시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자, y는 fx 이렇게 있고, 내가 요 어떤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a가 아닌 한 점을 골라서 이 x-a분의 자, fx 빼기 fa 이렇게 두 점의 평균 변화를 구하고, 이 x라고 하는 점을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즉 리미트 자, x를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 f'a입니다 라고 썼잖아, 그치? 자, 근데 이 간격을 h라고 놔볼게요. 델타 x 대신에 쓰는 겁니다, 그냥. 델타 x 대신에 x, 그 h라고 쓰면 요 x가 a 플러스 h라고 할 수 있죠, 그쵸? a 플러스 h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봐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이 h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과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 그치? 이 간격이 0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x 빼기 h가 그럼 x 빼기 a가 뭐가 되겠어? h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분자의 이 x 자리도 a 플러스 h로 바꿔버리시면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녀석도 x가 a일 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둘 중에 한 가지의 표현이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 두 가지 형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맞춰주셔야 돼.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어떤 극한값을 리미트 분수, 자, 이런 꼴로 생겨져 있는 문제를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 때가 되게 많거든.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 때, 왜 이게 편해? 되게 편해. 엄청 편해. 내가 나중에 내일 다음 시간쯤에 1단원 문제 가져가서 내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서 보여줄게. 엄청 편해. 1단원 셀 때면 0부대 0꼴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미분계수로 바꾸려면 딱 두 가지를 잘 맞춰주셔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는가. 변화율식을 만족하는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봐봐.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제곱 빼기 f. 자, 이렇게 생겼어. 잘 봐. 분자의 괄호를 좀 보셔야 돼. 분자의 괄호를 보니까 얘는 fx 제곱이라고 하는 x 제곱이라고 하는 점과 f1이라고 하는 두 점의 y좌표가 빼져 있는 거야, 그치? 야, 그럼 fx 제곱의 짝꿍은 당연히 x좌표가 x 제곱이겠지. 그렇죠? f1의 짝꿍은 당연히 1이겠지, 그치?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써놓으면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해? 아니잖아. y좌표는 분모는 x끼리 x랑 1을 뺐고 분자는 x제곱이랑 1일 때 그 y좌표끼리 뺐으니까, 즉 이렇게 써져 있어야 원래 식이 똑같이 이래야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멀쩡한 식을 내 맘대로 x-1 써주면 되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를 분모 분자에 한 번씩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얘가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지. 그리고 잘 봐. x가 1로 갈 때 얘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그치? 즉 한 점은 1,f1에 고정돼 있고 얘는 어쨌든 1,1을 향해서 가니까
1,1에서 1,f1에서 모이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이 두 가지 평균 변화율씩 만족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에서 모이는지를 꼭 관찰해 줘야 돼. 그러면 이 극한 값이 1로 모이니까 x가 1일 때 미분계수입니다 라고 쓰면 되고, 어차피 뒤에 있는 녀석은 2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전체값이 2 곱하기 f'1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조건을 꼭 만족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지. 자, 연습 더 해볼게. 봐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3 플러스 h 빼기 f 3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져 있다. 자, 그럼 보니까 y좌표를 보니까 f3 플러스 h라고 하는 점과 f3 마이너스 h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근데 x좌표가 그럼 요 녀석의 x좌표는 3 플러스 h고 요 녀석의 x좌표는 3 마이너스 h잖아.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그래서 y좌표는 얘네들을 뺐는데 x좌표는 얘네들을 뺀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2가 하나 써 있어야 돼. 이래야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지. 그치? 멀쩡한 식이 2 곱하면 안 되니까 2 다시 곱해줘야지.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수렴할 거고, 이제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이 봐봐. h가 0으로 가면 이 3 플러스 h 어디로 가? 3으로 가잖아. 3 마이너스 h도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둘 다 x좌표가 3이라는 지점에서 모이게 돼 있어. 즉 이 식 전체 값이 앞에 2 쓰고 뒤에 있는 녀석이 f 프라임 3이 된다는 거야. 3이라는 지점에서 모이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3일 때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어떤 점에서 미분계수가 되냐의 결정은 이 숫자들 보고 외우시려고 하면 안 돼. 어느 점을 향해 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 알았지? 오케이?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는가? 한 점에서 모이는가? 자, 단 미리 얘기를 해줄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있어. 뭔 차이가 있냐면 얘는 한 점은 고정된 채로 한 녀석만 움직여. 그치? 얘는 둘 다 고정돼 있지 않은 채로 둘 다 3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이야.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 알았지? 한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구분하지 않고 그냥 풀 거야. 알았지? 구분하는 법들은 조금 더 배워서, 만약에 오늘 수업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오늘 알려드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오늘은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아주 간혹 있어. 수능 전체 기출문제를 보면 딱 2문제 있어. 여태까지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문제가 2개가 있는데, 학교 내신에는 철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이야. 왜? 애들이 너무 당연히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만 쓰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상황을 넣어버리는 거지, 일부러 선생님들이. 그래서 원래 양쪽에서 둘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둘 다 값이 변화하는 극한은 미분계수로 100%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일단은 그냥 100%인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야. 알았지? 이것부터 일단 연습을 잘 하고 나서 안 되는 상황을 나중에 좀 관찰을 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자, 그거 관련된 문제가 저기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8페이지는 그래서 그 내용은 2번, 3번은 읽어보시지 말고요. 확인 1, 2, 3번. 자, 평균 변화율 형태를 만족하는지 확인. 두 점이 특이한 한 점에서 모이는지 확인. 모이는 그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순서를 좀 잘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문제를 내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기가 또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문제가.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 그 다항함수라는 왜 써져 있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f'1이 3이라고 주어져 있다. 자, 얘를 이용해서 다음 1, 2, 3번의 값을 구하세요 해서 1번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1 플러스 2h 빼기 f1. 자, 그럼 항상 봐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분자에 F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는 내가 예를 들어 2 곱했으면 2 곱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 항상 분모를 조절해서 좀 맞추려고 할 거야, 많이. 그래서 y좌표를 보니까 y좌표가 f1 플러스 2h라고 하는 녀석과 f1이라는 녀석을 뺐네.
그럼 X좌표도 1 플러스 2H와 1이라는 녀석이 빼져 있어야 이게 평균 변화를 식이다라고 만족할 텐데 문제를 쌍 보니까 얘에서 얘 뺀 게 아니라 이거지. 그치? 아니잖아. 그니까 2 곱해야지. 멀쩡한 식이 분모이면 2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분자에도 2 곱해야 돼,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식을 딱 만족하고 있네? 자, 그래서 H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봐봐. 첫 번째 평균 변화율식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맞춰주고, 두 번째, 어떤 점에서 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알았지? 자, H가 0으로 가면, 봐봐. 얘 어디로 가? 1을 향해 가잖아, H 0으로 가. 얘는 어차피 1에 있는 거니까 1이라는 지점에서 점이 모이게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앞에 이 상수는 그대로 있고, F 프라임 1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1이라는 지점에서 모이는. 이걸 계속 확인해야 돼. 어느 순간 이게 잊혀질 때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는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나 아직도 뭐가 기억나냐면 고등학생 때 처음 이걸 배웠을 때 이거 F 프라임 여기다 몇을 써야지? 이게 난 되게 많이 혼동이 됐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헷갈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서 꼭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식. 그 다음 어떤 지점에서 모이는지 확인. 이 두 가지를 망각하는 순간 틀리기 시작합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문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2h 플러스 f1 플러스 2h. 자,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y좌표를 보니까 하나가 f1-2h고 순서 중요하지 않아?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내가 잘못 썼어. 자, f1 플러스 2h야. 자, 항상 내가 얘 위에 거 뒤에 거 아래다 이렇게 쓰거든 항상. 자, 그럼 얘 x좌표가 1-2h고 1 플러스 2h니까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을 하려면 마이너스 4h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그럼 분자에도 마이너스 4를 뾰로롱 이렇게 곱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고 h를 0으로 보내보면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갈 겁니다. 그치? 1이라는 지점에서 모이는 걸 알 수 있어. h가 0에 가까워지면. 그치? 따라서 이 답이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f 프라임 1입니다. f 프라임 1은 문제 3이라고 줘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세 번째 자리가 없으니까 왼쪽 지울게요. 세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좀 복잡하게 생겼죠. f 1 플러스 h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f1입니다. 자, 그러면 점을 보니까 한 점이 y좌표가 f1 플러스 h 플러스 h 제곱이고 y좌표 하나는 f1이고 그럼 요 x좌표는 1, 요 x좌표는 1 플러스 h 플러스 h 제곱인데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려면 분모에 h 플러스 h 제곱이 써 있어야 돼. 그치? 분모에 h 플러스 h 제곱이 써져 있으려면 1 플러스 h가 한번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니까 그럼 멀쩡한 식 분자에도 1 플러스 h를 곱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평균 변화율식 형태는 만족시켰고 자, h가 0으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h가 0으로 가면 이런 애들이 없어지니까 얘가 1을 향해서 갈 거니까 1에서 점이 모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1에서 점이 모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도 h가 0으로 가면 얘도 없어지니까 이거 전체도 1을 향해 간다라고 쓸 수 있지. h가 0으로 가면 그치? 뒤에 있는 녀석도 1로 수렴합니다 하니까 1 곱하기 f 프라임 1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실 수 있다는 거고 정답은 3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h가 0으로 가는 극한 문제가 좀 더 쉽고요. x가 어디로 갈 때 이런 문제가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에 유형, 4번에 1번. 자, 이번엔 f1이 1이고 자, f 프라임 1이 3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해서 리미트 자, x-1분의 자, 이 녀석의 fx의 전체 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분자가 합차 공식으로 일단 정리가 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쓰고 나면 fx 빼기 f1 곱하기 fx 플러스 f1 자, 이렇게 따로 써볼 겁니다.
왜 마이너스가 분자에 써져 있나요? 마이너스를 써놔야 요만큼 식이 1, f1과 x, fx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놔야지만 저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여기 분자에 딱, 아이고, 왜, 여기 1인데, 인수분해만 했을 때 지금 1이죠. 이게 아직 1인데,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 f1이 1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f1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면, 그렇죠. 이게 딱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고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극한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봐봐. x가 1을 향해 간대 대놓고. 그러니까 대놓고 이 점이 여기를 향해 간대. 1에서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x가 1을 향해 가면 얘는 어디를 향해 가? f1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 가겠어? 얘도 1을 향해 갈 거야. 그럼 전체식 잘 보면 전체식이 얘가 2로 수렴하고요. 곱하기 저 녀석은 f'1로 수렴합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녀석은 f1로 수렴할 거니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좀 재밌습니다. 앞에 x가 곱해져 있는 상황인데 아니 쌍 이거 어떻게 하지? 자 2번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뾰로롱 x 제곱 빼기 1분의 x fx 자 빼기 1 자 저 x가 좀 거슬리잖아. x가 거슬리는데 일단 봐봐. x 괄호 fx 빼기 f1이라고 쓸 겁니다. 분자를 좀 먼저 변형을 할 건데 야 그럼 멀쩡한 식에 마이너스 x 사실 요 녀석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빼준 거 x를 계산해 준 거지. 그럼 식을 처음 식 그대로 유지하려면 플러스 x 하나 써주면 돼. 어차피 f1은 1이니까 f1은 어차피 1이니까 하고 빼기 1 여기까지 쓰면 지금 분자만 보면 윗줄 아랫줄은 분자가 똑같이 생긴 거야 지금. 자, 왜 분자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면 나는 결국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낼 거거든. 이 나의 목적이야. 평균 변화 두 점의 기울기와 같은 형태의 식을 만들어내는 게. 분모도 여기 x-1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뒤에 따로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따로 써줘요. 그래서 이 극한을 이만큼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극한을 두 개를. 그렇죠? 어차피 x가 1로 가면 얘는 1로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f'1로 수렴하고요. 그렇죠? 얘는 어디로? 얘는 그냥 1이죠. 뒤에 그치? 플러스 1입니다. 그거 전체에 2분의 1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왜? 얘가 2분의 1로 가니까 x가 1로 가면. 얘가 지금 f'1로 갑니다. 얘가 f'1로 가고 뒤에 거는 그냥 1이고 거기다 2분의 1 곱해주시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가 얼마라고? 3이라고 주어져 있나요? 정답은 2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셨나요? 되셨나요? 짜잔. 자, 3번 문제 봐야죠. 3번 문제. 루트가 있네요. 자, x가 1로 갈 때 루트 x 빼기 1분의 루트 fx 빼기 루트 f1.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얘는 분자 분모 다 유리화할 거거든. 무슨 얘기냐? 좀 귀찮아. 루트 fx 플러스 루트 f1을 분모 분자에 다 곱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자에 곱한 건 분모에도 곱해야 되니까. 자,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할 거고요. 또 저 루트 x 빼기 1 없애려고 루트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또 곱할 겁니다. 야! 이 어떻게 되지 그럼?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잘 봐. 얘랑 곱한 건 x-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얘는 분모에 짝꿍이 없기 때문에 루트 fx 플러스 루트 f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네 둘은 계산을 하면 fx 빼기 f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짝꿍이 없으니까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만큼이 평균 변화율식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하고 F'1로 수렴합니다. 그치? X를 1로 보내보면 얘가 1을 향해 가는 게 보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X가 1로 가면 분모는 얘가 F1로 가니까 2배의 루트 F1을 향해 수렴하겠죠. 얘도 루트 F1, 얘도 루트 F1이니까. 또 X를 1로 보내면 이 녀석은 뭐 2로 수렴할 겁니다. 그럼 띵강띵강 약분되고 우리 문제 F1 1이라고 주어져 있고 F'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 3이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자가 막 뭐의 제곱, 뭐가 곱해져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은 분자를 좀 변형을 좀 시켜줘야죠. H가 0으로 가는 녀석들은 보통 분모만 잘 변형시켜주면 문제가 다 이쁘게 풀립니다. 평균 변화의 식을 만족시키도록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하나 더 있죠. 자, 선생님 분명 괄호 안에가 식이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은 뭐 치환해서 풀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치환할 필요가 또 없어져요. 이제 평균 변화의 의미만 잘 살리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플러스 1 빼기 8. 자, 얘가 5가 될 때, 자, f3 값 구하고 f'3 값을 구하래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오늘 첫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을 향해 가네요. 그쵸? 근데 극한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을 향해 가야겠죠. 그 말은 그럼 f3 빼기 8이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f3은 8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리미트 자, x가 2로 갈 때 분자 보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3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봐봐. 분자만 보면 분모는 내점 이따 쓸 건데 분자만 보면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과 f3이라고 하는 녀석끼리 뺀 거예요. 그쵸? 그럼 분모도 x 플러스 1과 3을 뺀 녀석이 필요하다고. 즉 x 마이너스 2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원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이 뒤에 따로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도키오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평균 변화의 식 만족해.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이걸 f'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봐봐. x가 2를 향해 갈 때 얘가 어디를 향해 가냐, 이 점이 3을 향해 가잖아. 즉 3,f3에서 모인다는 거지. 따라서 이 녀석은 f'3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x가 2로 갈 때 분모는 4로 갈 거니까 얘가 4분의 1 f'3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문제에서 얘가 5라고 주어져 있으니 자, f'3은 2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형태를 맞추는 게 짱짱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반절입니다. 오늘 수업에. 되게 짧고 굵어요. 그렇죠? 자, 네, 말했죠. 예, 오늘까지만 좀 어려워요. 3단원까지만 좀 어렵고요. 뒷부분 진짜 할만합니다. 자, 뒤엔 진짜 할만해요. 수투가.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미분 가능이란 말의 정의를 할 건데 자,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죠. 자, 우리 함수 y는 fx에 대하여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며 미분계수 f'a가 존재하려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있잖아. 자, 한 가지가 좀 숨어 있어. 뭐가 하나 숨어 있냐면 자, f'a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실 하나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여야 되냐? 연속이어야 돼. 연속. 즉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마음에 편합니다. 뭐라고? 자, 함수 y는 fx가 자, x는 a에서 자, 미분이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첫 번째는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연속. 연속이 아니면 미분계수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알았죠? 연속이 아닌 건 미분계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알았죠? 두 번째, f'a 존재. 이제 그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똑같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f'a가 존재한다를 기하적으로 좀 여기를 해석해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잘 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x는 a에서야. 봐봐. 우미분계수란 뭐냐면 x를 오른쪽에서 잡아놓고 얘네 둘의 기울기를 관찰했을 때 a를 점점점 이쪽으로 보내. 그럼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즉 이쪽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올 때 수렴하는 기울기, 점점 가까워지는 기울기가 저 우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야. 그리고 좌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는 이 왼쪽에서 a를 향해 이렇게 올 때 x가 점점점점 이쪽을 향해 이렇게 왔을 때 수렴하는 기울기, 즉 두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아니 내가 그림을 제대로 이걸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게 같으려면 있잖아, 아주 매끄러운 곡선이어야 돼. 아주 매끄럽게. 즉 f'a가 존재한다는 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부드러운 연속이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부드러워야 돼. 눈으로 보기에 대충 부드럽다 기준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워. 왜? What? 근데 기인이 오늘 안 와요. 네. 아주 부드러운 연속이 돼. 자, 무슨 얘기냐? 자, 미분이 불가능한 그림,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생겼어. A가 여기 있어. 자, 그럼 봐봐. 이쪽에서부터 점점점 이 기울기를 점점점 A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수렴하는 기울기가 한 이 정도 될 거야. 그치? 근데 얘를 고정시켜 놓고 이쪽에서 왼쪽에서 점점 A에 가까워지는 녀석과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요 값에 수렴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즉 꺾인 점, 뾰족한 지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꺾인 지점, 뾰족한 지점.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근데 이게 대충 부드럽게 하면 안 돼. 아주 정확하게 딱. 즉 곡선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도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 이거. 알았지? 매우 아주 매끄럽지 않으면 다 미분 불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미분 17페이지에 보면 함수가 있고 연속인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의 뜻은 정의된 범위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즉 정의된 범위 전체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써져 있는데, 자, 거기에 총 3개가 써져 있습니다. 3개가. 자, 첫 번째, 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불연속인 함수 일단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써져 있고요. 두 번째, 꺾이거나 뾰족한 녀석의 그래프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접선이 x축의 수직인 경우. 봐봐. 우리 이거 기울기 몇이라고 해? 이건 기울기 0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생긴 기울기는. 근데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죠. 정의하지 않죠. 그치? 즉 접선도 역시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건 접선의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가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럼 접선이 이만큼이 나왔어. 그럼 접선은 있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없는 거잖아. 그치? 접선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지점도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 왜? 미분 가능이라는 것 뜻 자체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가 미분이 가능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 3번 같은 경우도 접선이 x축의 수직인 경우도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으로 봐야 하는데, 수투에는 이런 함수가 없습니다. 이런 함수가 안 나와요. 미적분에만 이런 함수가 나올 거예요. 수투에는 이런 것도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긴 한데 이런 함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어쨌든 위에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수트에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으나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런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19페이지 그림 한번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봐봐. 불연속인 지점 X를 구하래. 오른쪽 그림 보면서 A, B, C, D, F 중에 불연속인 건 지금 C와 D에서 불연속이죠. 그죠? 말 그대로 꺾여 있는 거니까 불연속은. 그 다음에 연속은 되는데 미분이 안 되는 거. A, E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그럼 A, C, D, E를 고르면 되죠. 1번, 2번의 답을 합치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한 지점은 B, F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연속이 되는 녀석이 미분 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자, 다음 페이지. 자,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자, 우리 사실 그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운 그 함수 그래프 다 그릴 수 있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압니다. 그래프가 뾰로롱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연속은 되고 미분이 불가능한 게 보일 거예요. 알았죠? 하지만 답지에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합니다 라고 쓰지는 않을 거고요. 답지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 서술형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를 해볼게요. 먼저. 자, 연속성. 연속의 정의가 뭐였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 1은 그냥 0이고요. 리미트. 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근데 X가 1보다 큰 값에서 1을 향해 간다는 건 1보다 큰 숫자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1보다 큰 숫자는 X제곱도 1보다 큰 숫자일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없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0이 어차피 다항식 돼 있으면 그냥 대입하면 극한값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좌극한도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절대값의 X제곱 빼기 1. 자, 근데 요 녀석은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가면 X가 1보다 좀 작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 녀석은 음수라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X제곱에서 1을 뺀 건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을 처리를 할 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주니까 뭐 다항식 돼 있는, 다항식까지 정리했으면 남은 식에다가 1 대입하면 극한값 나오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X는 1에서 연속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극한의 정의, 연속의 정의. 자, 두 번째, 미분 가능. 즉 미분 계수, 즉 이거 두 개를 보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l. 그러니까 요 녀석이 미분 계수인데, 요 녀석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보겠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우극한부터 계산을 해볼게. 우미분 계수. 편의상 이렇게 쓸게. 우미분 계수는 리미트, 즉 x가 1보다 큰 값에서 1로 갈 때, 자, x-1분의, 자, x가 1보다 큰 값에서 1로 가면 fx가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빼기 f1은 지금 0이니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은 리미트 0분의 0 꼴이니까 약분하고 남은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우미분계수는 2가 나옵니다. 참고로 요 식을, 범위를 나눠서 식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언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일 때는 요 범위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갖다 쓴 겁니다. fx 자리에. 알았지? 해당되는 범위 함수 갖다 쓴 거죠. 자, 좌미분계수. 아이고, 왜 이렇게 목이 타지? 자, 1 마이너스일 때, 자, x 마이너스 1분의, 그럼 좌미분계수의 fx는 아래 거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갖다 쓰고, 어차피 f1은 얘들아 그냥 함수값 이거 계속 쓰면 돼. 알았지? 범위와 상관없이 그냥 f1은 계속 1을 그냥 대입한 값이니까 빼기 0 이렇게 써주면 약분이 돼. 여기도 약분이 되는데, 자, 약분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 즉, 봐봐.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똑같지 않으니까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객관식이나 뭐 기닌디 선택형 문제로 나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서 뾰족한지 아닌지 부드럽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는 녀석들은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아이고 되다. 오케이, 쉬는 시간. 네. 접선 수익이 아, 이게 기하하면서 음압수 미분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음압수 미분해서 근데 봐봐, 혹시 그거 알아? 음함수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알아? 2차 곡선이야. 어? 2차 곡선 같은 거. 그쵸. 2차 곡선뿐만 아니라 어쨌든 거기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음함수 미분법 해서 예를 들어 dy dx가 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그 타원 같은 거 막 미분하면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답지 보면 뒤에 이거 하나씩 써 있을걸? 이것도 여기다가 봐봐, 얘는 접점에 x좌표 y좌표를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거든. 다만 y좌표가 0인 순간,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y좌표가 0인 순간에는 넣으면 안 됩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건데, 그림을 보면 y가 0인 순간에 접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접선이 이렇게 생겨서 넣으면 안 된다 라는 걸 의미해. 거기서도 안 돼야지. 접선이 존재하는 것과 접선의 그 기울기가 존재하는 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y축하고 평행한 접선은 그 함수가 아닌 것들에서 좀 많이 나오죠. 함수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뭐 무리함수 같은 거 있잖아. 무리함수, 사실 무리함수 요 점에서 접선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띠디띠띠띠, 이거를